이번 영상에서는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폐암은 왜 가장 치명적인가? 숨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폐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담배 안 피워요. 기침 조금 하는 건데요. 감기 오래 가는 거겠죠. 설마 암이겠어요. 그래서 폐암은 이렇게 인식됩니다. 흡연자만 걸리는 암, 기침 심한 사람이 걸리는 암, 갑자기 발견되는 암, 발견되면 이미 늦은 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절반만 맞습니다. 폐암은 갑자기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갑자기 드러날 뿐입니다. 폐는 왜 위험한 장기일까요? 폐는 멈출 수 없는 장기입니다. 숨은 하루 2만 번 이상 반복됩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폐는 매 순간 외부 공기와 접촉합니다. 담배 연기, 미세먼지, 직업적 노출, 간접 흡연. 폐는 계속 노출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폐암이 무서운 이유는 성격 때문입니다. 통증이 늦다. 기침과 구분이 어렵다. 전이가 빠르다. 발견 시점이 늦다. 초기 폐암은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기침이 조금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숨이 약간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은 시간이 몇 달, 몇 년간 쌓입니다. 흡연자만의 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흡연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비흡연자 폐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환경, 가정 내 간접 흡연이 그렇습니다. 폐암은 흡연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비흡연자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 흡연자 둘 다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6세 여성 김미연님. 평생 비흡연자인데 마른 기침이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와 감기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CT 촬영 후 폐암 위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담배를 안 피웠으니 암은 아닐 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입니다. 71세 남성 박동익님. 40년 흡연했었고 금연 4년 차입니다. 이제 폐암은 안 걸리겠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1.8cm의 결절이 발견되었고 초기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금연만 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금연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폐암은 왜 발견이 늦을까요? 폐에는 통증을 강하게 느끼는 구조가 많지 않습니다. 종양이 자라더라도 가슴이 심하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이 커져 흉막을 자극하거나 전이가 일어날 때 그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즉, 통증은 늦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폐암은 뇌간 그리고 뼈로 전이가 빠릅니다. 특히 뇌전이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두통, 어지럼, 마비. 2단계가 되면 치료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폐암은 조용히 시작해서 급격히 나빠지는 암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55세 이상, 20년 이상 흡연 경험, 마른 기침이 1개월 이상 지속, 피 섞인 가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숨이 점점 차오른다. 가족 중 폐암 병력,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한다면 지켜볼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게 말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입니다. 폐암에서 이 말은 위험합니다. 특히 기침이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마십시오. 폐암은 흉부 엑스레이로는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저선량 CT가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55세에서 74세 사이 30년 이상 흡연 경력, 이 경우에는 정기 검진 대상입니다. 폐암은 갑자기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흡연자만의 암도 아닙니다. 기침으로만 시작하는 암도 아닙니다. 폐암은 조용히 진행하고 해석되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발견 시점이 결과를 바꾸는 암입니다. 숨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장, 폐암은 왜 생기는가? 숨은 기억합니다. 폐암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 때문이죠. 나는 담배 안 피워요. 이제 금연했어요. 맞습니다. 흡연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폐암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폐암은 누적의 암입니다. 폐는 들이마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흡연 가장 강력한 요인.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수십 종은 명확한 발암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은 기관지와 폐포를 통과하며 세포 DNA를 손상시킵니다. DNA 손상이 반복되면 복구 과정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이 오류가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과 양입니다. 조금 피웠어요. 하루 몇 갭이 안 돼요. 문제는 하루가 아니라 20년, 30년입니다. 여기서 감년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 위험을 계산할 때 감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1년 동안 피우면 1감년, 하루 2갑을 10년 피우면 20감년입니다. 30감년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적게 피워도 유전적 감수성이 높은 경우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간접흡연. 내가 안 피워도 위험하다. 집안에서 누군가 흡연을 하면 공기 중 잔류 물질이 남습니다. 특히 실내 흡연은 오랫동안 미세입자가 남아 비흡연자에게 노출됩니다. 나는 안 피워요. 하지만 가족이 피운다면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 비흡연자 폐암 증가와 간접흡연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매일 마시는 공기. 폐는 공기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합니다. 장기간 노출은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손상을 반복시킵니다. 대도시 거주, 대기오염 높은 지역, 환기 부족 환경. 이 모든 것이 누적됩니다. 넷째, 라돈. 보이지 않는 위험. 라돈은 토양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지하 공간, 환기 부족한 주택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돈은 흡입 시 폐 조직을 자극합니다. 흡연과 함께 노출되면 위험은 더 올라갑니다. 다섯째, 직업적 노출. 성면, 중금속, 용접흉, 화학물질. 특정 직업군은 폐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과거 건설업, 광산, 조선소 근무 경험이 있다면 노출 이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폐는 과거 환경을 기억합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62세 여성, 이미경님. 본인은 비흡연자이지만 남편은 30년 동안 흡연을 계속했고 실내 흡연도 지속되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폐암 일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안 피웠는데요. 간접 흡연은 보이지 않는 누적입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입니다. 74세 남성 최남국님. 조선소 근무 25년 경력이 있고 흡연 경력은 15감년입니다. 기침이 지속되었고 CT 검사에서 폐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직업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직업 노출은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폐암은 한 번의 노출로 생기지 않습니다. 손상, 회복, 손상, 회복. 이 반복 속에서 DNA 오류가 쌓입니다. 그 오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암세포가 됩니다. 폐는 조용히 견디지만 영원히 견디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금연했으니 괜찮다. 몇 년 안 피웠다. 마스크 쓰니까 안전하다. 금연은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과거 노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30감년 이상 흡연 경험, 간접 흡연 환경에서 생활, 미세먼지 높은 지역 거주, 라돈 검사한 적 없음, 직업적 분진, 화학물질 노출, 55세 이상, 여기서 2개 이상이라면 고위험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폐암은 하루에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흡연자만의 암도 아닙니다. 폐암은 흡연의 누적, 공기오염의 누적, 직업 노출의 누적, 시간의 결과입니다. 숨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발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장 초기 증상. 감기라고 넘기는 순간 폐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이 오래가는 줄 알았죠.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특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침, 가래, 피로. 이건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가장 흔한 초기 신호들을 보겠습니다. 마른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 가래가 점점 늘어남, 피가 섞인 가래, 숨이 예전보다 찬 느낌,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쉽게 피로해짐. 이 증상들은 감기와 비슷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왜 통증이 늦게 나타날까요? 폐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많지 않습니다. 종양이 자라더라도 폐 자체는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흉막을 침범하거나 전이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즉, 가슴 통증은 늦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이고 흡연력이 있다면 기침이 3, 4주 이상 지속될 경우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마십시오. 피 섞인 가래는 절대 지켜볼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암을 진행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기. 폐 안에 국한. 증상 거의 없음. CT로 발견. 수술 가능성 높음. 2단계에서 발견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기. 주변 림프절 침범. 기침 증가. 피로감. 치료는 가능하지만 복잡해집니다. 3기. 주변 조직 침범. 호흡곤란. 체중 감소. 치료는 항암과 방사선 병행. 4기. 뇌전이. 뼈전이. 간전이. 두통, 마비, 허리 통증. 2단계에서는 치료 목표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64세 남성 김상규님은 흡연 경력 35감년이고 마른 기침이 2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내과에서 감기 치료를 반복했습니다. 결국에는 CT 촬영 후에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은 신호였습니다. 해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59세 여성 박혜리님. 비흡연자이지만 건강검진 저선량 CT에서 1.5cm의 결절을 발견했고 1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견 시점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왜 감기로 착각할까요? 폐암은 조용합니다. 감기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기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침, 피 섞인 가래, 숨이 점점 찬 느낌, 체중이 5kg 이상 감소, 흡연 20년 이상, 저선량 CT 한 번도 안 해봄.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켜볼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침이 암일 리가. 담배 끊었으니까 괜찮다.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다. 폐암은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과 피로로 시작합니다. 폐암은 특별한 신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시작하는 병도 아닙니다. 폐암은 감기처럼 시작하고 조용히 진행하며 발견 시점이 생존율을 바꾸는 암입니다. 기침이 오래 간다면 지켜보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제사장, 치료. 폐암은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폐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몇 기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폐암은 단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병처럼 보입니다. 1기 폐암과 4기 폐암은 같은 이름이지만 치료 전략과 결과는 다릅니다. 1기 수술이 가능한 단계. 암이 폐 안에 국한된 경우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암이 있는 폐 일부를 절제합니다. 최근에는 흉곽경 수술이 많이 시행됩니다. 절개가 작고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2단계에서 발견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2기 수술 플러스 보조치료. 암이 주변 림프절까지 번진 경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치료는 길어지고 체력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3기 복합치료. 2단계에서는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료 강도가 높습니다. 4기 전이 단계. 뇌, 간, 뼈 등으로 전이된 경우 완치보다는 진행 억제가 목표가 됩니다. 과거에는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가 발전했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맞춤 치료가 가능합니다. 면역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 암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일부 환자에서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8세 여성 이연희님. 건강검진 저선량 CT에서 1.3cm 크기의 결절을 발견했고 1기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현재 재발 없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증상이 없었는데 검진 덕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9세 남성 박상근님.
기침이 6개월간 지속되었고 검사 후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전이가 동반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빨리 갔으면. 폐암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폐암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호흡 기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탈모, 구토, 피로, 면역력 저하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피로와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일부에서 면역 과잉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암과 싸우는 동시에 몸 전체와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할까요? 일기 폐암은 수술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기 폐암은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의사의 실력이 아니라 발견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암이면 다 똑같다. 폐암은 다 위험하다. 아닙니다. 폐암은 단계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조기 발견은 생존율을 크게 바꿉니다. 고위험군은 정기 저선량 CT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55세에서 74세 사이 30감년 이상 흡연력, 이 경우라면 검진이 권장됩니다. 폐암 치료는 마법이 아닙니다. 단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폐암 치료는 조기 수술 가능 단계, 복합 치료 단계, 진행 억제 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제5장 생활관리. 폐는 매일 회복하려고 합니다. 폐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담배 끊었어요. 치료받았으니 끝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폐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숨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암 이후의 삶은 관리가 핵심입니다. 첫째, 금연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금연은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금연을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금연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과거 흡연의 영향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은 계속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 후, 항암 치료 후에도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두 개비는 괜찮겠지. 폐는 그 한두 개비를 기억합니다. 둘째, 폐 기능 회복 훈련. 수술 후에는 폐 용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호흡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재활이 중요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 하루 3회 이상 반복, 가벼운 걷기 운동은 폐활량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폐 기능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셋째,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은 폐암 이후 가장 중요한 생활 요소입니다. 빠르게 걷기 30분, 주 3에서 5회, 무리가 되지 않는 강도. 운동은 폐 기능 유지, 면역력 유지, 우울감 감소, 재발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이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실내 공기 관리. 폐는 매일 공기를 마십니다. 실내 금연, 주기적 환기, 공기청정기 활용, 라돈 검사 고려. 특히 지하나 반지하 거주자는 라돈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환경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영양과 체중 관리. 치료 중에는 체중이 감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체중 감소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균형 잡힌 식사, 단백질 섭취 유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만은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체중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61세 남성 김성희님은 1기 폐암 수술 후 운동을 중단했고 체중이 증가했으며 호흡 곤란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재활 운동을 시작했고 6개월 후 폐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여성 박미나님. 항암 치료 중 운동과 식사 관리를 병행하면서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치료 완료 후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치료했으니 끝났다.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 폐는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할수록 좋아집니다. 숨은 매일 반복됩니다. 그 반복이 회복을 만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금연 후 정기 CT 안 하고 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실내 환기 부족.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늘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이면 생활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폐암 이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 유지, 폐 기능 훈련, 규칙적인 운동, 공기 환경 관리, 정기 CT 추적입니다. 폐는 매일 회복하려고 합니다. 움직이고 관리하면 그 속도는 달라집니다. 제6장 음식. 폐는 염증과 독성을 싫어합니다. 폐는 매 순간 공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예민한 장기입니다. 담배 연기, 미세먼지, 라돈, 화학물질. 이 자극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음식은 폐를 직접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염증 환경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폐암 예방과 관리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염증을 낮추는 식사 구조입니다. 폐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이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흡연이나 미세먼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채소는 그 부담을 낮춰줍니다. 하루 2끼 이상 채소를 포함하십시오. 둘째, 토마토. 토마토의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익힌 토마토는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늘과 양파. 마늘과 양파에는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이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폐 점막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가래가 끈적해지고 기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단, 당이 많은 음료는 제외입니다. 지금부터 폐를 자극하는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과도한 튀김과 기름진 음식. 기름진 음식은 전신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만은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체중 증가는 호흡 곤란을 악화시킵니다. 폐는 과잉을 싫어합니다. 둘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과도한 섭취는 염증 환경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흡연과 함께라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셋째, 과도한 설탕,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디저트 같은 음식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비만은 호흡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폐는 해독기관은 아니지만 전신 면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들을 보겠습니다. 기관지에 좋다는 음식 먹어요. 도라지 좀 많이 마시면 괜찮죠? 특정 음식 하나가 폐암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식탁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 중심 식사, 육류는 주 2, 3회 이하, 튀김 줄이기, 가공육 최소화, 당 음료 줄이기 등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이 환경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봅니다. 63세 여성 김영숙님, 폐암 수술 후 식단을 개선했습니다. 채소와 생선 중심으로 식사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체중이 5kg 줄었고 호흡 곤란 현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폐암 음식 관리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기적의 음식도 아닙니다. 폐암 음식 관리는 염증을 낮추고 비만을 줄이고 면역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폐는 독성과 과잉을 싫어합니다. 제7장 폐암 예방법. 폐암은 확인하면 줄일 수 있는 암입니다. 폐암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되는 폐암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금연, 노출 관리, 저선량 CT 검사입니다. 폐암은 증상으로 발견하기보다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는 암입니다. 폐암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금연입니다.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금연은 폐암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흡연을 멈추면 폐는 서서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위험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검진이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30감년 이상 흡연력이라면 금연했더라도 정기적인 CT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접 흡연 차단입니다. 가정 내 흡연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창문 열고 피우면 괜찮다. 이것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잔류 물질은 공기와 벽 가구에 남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배우자는 고위험군이 됩니다. 셋째, 저선량 CT 검사. 폐암은 흉부 엑스레이로는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저선량 CT는 작은 결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된다면 정기 검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55세에서 74세 사이, 30감년 이상 흡연, 현재 흡연 중이거나 또는 금연 15년 이내,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고위험군입니다. 검사는 공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계를 바꾸기 위한 전략입니다. 넷째, 실내 공기 관리입니다. 정기 환기, 공기청정기 사용, 라돈 검사, 미세먼지 심한 날 외출 관리 등입니다. 공기는 폐와 직접 연결됩니다. 환경을 관리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운동은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폐 기능을 보호합니다. 비만은 호흡을 어렵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가장 현실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폐암 예방을 위한 가족의 역할도 있습니다. 폐암은 혼자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금연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줄였어. 이 말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완전 금연이 목표입니다. 가족의 지지가 성공률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검진을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기침을 참고 병원을 미룹니다. 괜찮겠지. 이 말을 멈춰야 합니다. CT 한번 찍어봅시다. 이 한 문장이 단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기 환경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가정 내 금연, 환기 습관, 가족의 선택이 폐를 보호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67세 남성 최익성님은 35감년 흡연 경력이 있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저설량 CT 검사를 받았고 초기 결절을 발견했습니다. 일기 폐암 수술 후 안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면 검사 받으러 안 갔을 겁니다. 폐암에서 가족은 예방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30감년 이상 흡연 경험. 금연했지만 CT 안 찍어봄. 기침이 1개월 이상 지속. 피 섞인 가래 경험. 가족 중 폐암 병력. 실내 흡연 환경.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한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폐암은 흡연자의 운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병도 아닙니다. 폐암은 노출의 누적, 시간의 결과,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암입니다. 예방은 금연, 노출 차단, 저선량 CT 검사,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폐암은 두려워할 암이 아니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암입니다. 에필로그, 숨은 멈출 수 없습니다. 폐암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흡연자만의 병도 아닙니다. 기침 심한 사람만의 병도 아닙니다. 폐암은 조용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는 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잠잘 때도, 말할 때도, 걸을 때도 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은 폐도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폐는 매 순간 외부 환경과 만나고 매 순간 회복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해석하지 않을 때입니다. 감기겠지. 조금 더 지켜보자. 금연했으니까 괜찮다. 이 문장들이 시간을 늘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암은 자라납니다. 폐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노출이 쌓이고 손상이 반복되고 회복이 늦어질 때 결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폐암은 확인하면 달라질 수 있는 암입니다. 저선량 CT 하나가 일기와 사기를 가릅니다. 기침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결정 하나가 몇 년을 바꿉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인해야 합니다. 숨이 예전 같지 않다면, 기침이 오래 간다면, 흡연력이 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가족에게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CT 한번 찍어봅시다. 이 한 문장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폐암은 혼자 예방하기 어려운 암입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병을 공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조로 설명합니다. 폐암은 노출의 결과이고 시간의 결과이며 확인 여부가 결과를 바꾸는 암입니다. 숨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